사실 요새 취업이 정말 힘든데 이 와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20, 30대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중소기업이나 좀 처우가 안 좋은 기업뿐 아니라 좋은 회사들, 신의 직장에서도 이런 퇴사 러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연봉 1억? 우린 나간다. 2030 떠나는 한국은행의 추락. 기사 제목인데요. 자, 한국은행 하면 사실 신의 직장 중에서도 신의 직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직장인데 지난달 한 달에만 8명의 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한두 명 정도 퇴사하면 뭐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이 퇴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명이면 정말 퇴사 러쉬 수준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그만둔 분들이 어디를 갔냐? 비은행,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에는 안 나왔지만 벤처캐피탈 그리고 쿠팡 뭐 이런 회사들로 한국은행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과거에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공기업을 다니다가 사기업으로 이직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진짜 뭐 저희 어머님도 보따리 싸들고 말렸었고요. 다들 왜 가냐? 미쳤냐고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무더기로 일어나는 거는 정말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은행 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국책은행이죠. 자, 그러면 왜 이 좋은 회사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저도 공기업 2년 그리고 지금 이제 사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사기업이 한 4년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물론 회사는 행복할 수 없는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지금 다니는 사기업에 더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전직자로서 왜 이렇게 20, 30대들이 공기업을 어렵게 들어가서 퇴사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수적인 기업 문화입니다. 공기업은 사실 태생적으로 기업 문화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철밥통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정년 때까지 내 밥통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기업은 뭐 중간에 나와서 다른 회사를 가기도 하고 외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물갈이가 조금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공기업은 고인물, 심지어는 좀 썩은 물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직자 이야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직자들이 평가하는 한국은행의 블라인드 평점이 2.5라고 합니다. 블라인드라는 게 기업 현직자들이 커뮤니티에서 후기를 쓰는 그런 사이트죠. 자, 리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 흥선대원군도 울고 갈 꽉 막히고 보수적인 문화, 단순히 말 잘 듣는 직원만 원함, 경직된 문화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철밥통 고인물들이 주로 있는 공기업에서는 아무래도 하던 대로 과거의 문화들이 답습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그 과거 문화라는 게 뭡니까? 상명하복, 윗사람이 시키면 아랫사람들을 그대로 따르고, 뭔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게 있어도 그냥 참는 게 미덕이고, 평가나 이런 것도 객관적이기보다는 윗사람들부터 챙겨주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문화들이 20, 30대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죠.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순환근무가 원칙입니다. 순환근무가 뭐냐? 내가 2년 인사팀에서 일하면 또 2년은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또 2년은 기획팀에서 일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여러 직무들을 경험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적성에 맞는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직의 니즈에 따라서 이 부서 저 부서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만 빠삭해지는 거죠. 조직의 톱니바퀴로서 기능하게 되는 겁니다. 현직자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바보로 만드는 회사, 순환근무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업무 저 업무 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도 바보가 되고,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 내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을 그만둔 한 유튜버도 발견을 했어요. 바람이란 분인데 이분도 한국은행을 그만두시고 스타트업에 가셨다가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닌 거죠. 스페셜한 케이스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어렵게 한국은행에 가서도 그만두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무에 주어진 일만 해야 됐고 2년마다 다른 팀에 속해서 일해야 되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젊은 직원들이 연봉에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기사에서 평균 연봉이 1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대체 왜 연봉에 만족을 못하는 걸까요? 현직자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직원 평균 연봉 지난해 1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2030 직원들은 이를 평균의 함정이라고 지적한다고 합니다. 자, 2030 직원 평균 연봉은 어떻습니까?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 20, 30대들 초봉이 한국은행이 한 5천만 원 전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직급자들은 1억 5천만 원 정도 받고 젊은 사람들은 한 5천만 원 정도 받아서 평균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단순히 연차가 많다는 이유로 돈을 저렇게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사람은 비교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뭐
초봉 5천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나보다 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고연봉을 받고 있는다는 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하고도 자연스럽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사기업은 아무래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인재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연봉을 훨씬 더 높여서라도 데려오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행은 어떻습니까? 연봉을 가치에 따라서 올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직장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정작 연봉을 내가 훨씬 더 적게 받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게 뭐지? 하면서 나도 뭔가 몸값을 인정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현직자들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수익을 많이 낸다고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의 연봉이 오르는 동안 공기업들의 연봉이 제자리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다라고 합니다. 선배들은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합니까? 적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라. 자기들은 1억 이상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젊은 직원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국은행 연봉 받으면서 조금 모으면 빚을 져서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였죠. 지금은 이렇게 몇 천만 원, 뭐 1억 받아서도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모험적이고 리스크를 떠안는 그런 선택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이러한 한국은행 퇴사 러쉬 현상들이 좋은 현상이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나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똑똑한 인재들이 이 주어진 틀 안에서 이 보수적인 환경에서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빠르게 성장해서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도 많고 또 본인의 능력을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구조적인 저성장 사회잖아요.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인재들이 뭔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도전적인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그리고 뭐 비슷한 공공기관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똑똑하고 인재들만 빠져나갈 거예요. 미래는 당연히 어둡겠죠. 근데 공기업을 다녀봤던 사람으로서 아마 변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자, 인식 변화가 참 어렵다, 난망하다는 걸 알 수 있는 현직자 멘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팀장, 국장들이 원래 신입은 그런 거다. 위로 올라갈수록 본인의 역할이 커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이 위로가 이제 씨알도 안 먹히겠죠.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와닿지 않는다. 얼마나 기존의 생각들이 갇혀있는지가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이 급여와 근무 환경, 조직 문화에 대한 선호는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한 흐름이 있다고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변하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이건 그냥 사람, 개인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권자들이 꼰대라는 거죠. 50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한 분들이 윗자리에 앉아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니 아마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해 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오늘은 한국은행 그리고 신의 직장을 그만두는 20, 30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저희는 MG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20, 30대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시선으로 사회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